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죠. 그거 뭐냐면은 사유리 씨의 임신 및 출산 소식이었어요. 이 뉴스가 보도된 이후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반응을 보면은, 특히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사유리 씨의 어떤 결정, 그 용기에 대해서 리스펙한다, 멋지다, 괜찮다, 이런 반응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좀 걱정이다, 이렇게 결혼 없이 출산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겠느냐 하고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종교계 쪽에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의 사유의 어떤 실마리 내지는 단초를 제공해 보자 합니다. 제가 뭐 이거를 판단을 하고 뭐 그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바라보면 좋겠는가, 그런 관점에 대한 정리, 또 어떤 사유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나 어떤 논쟁 또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이 하나의 그 단초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 정리를 같이 해보자는 것인데요. 사유리 씨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비혼 출산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비혼 그리고 스스로 했다, 그래서 비혼 홀로 출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법률혼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법률혼 박 출산이라고도 합니다. 법률혼의 출산. 그러니까 법률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성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걸 법률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법률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률혼 박 출산이다. 어쨌든 뭐 어떤 용어로 정리를 하든 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결혼을 거부 내지는 결혼에 대한 선택을 전제로 출산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내용의 어떤 핵심 줄거리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사유리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뉴스 보자마자 대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쪽 관련 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뭐 토론도 해보고 또 질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기증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기도 하다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법이 하나 있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요, 이걸 이제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데, 난임시술 같은 거 이걸 다 보조생식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조생식술을 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정자기증 받고 인공수정하는 이런 건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럼 본인도 동의할 수 있어요. 본인 동의하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서상 지금 이제 대부분의 병원이나 의사들은 결혼한 부부 또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그러니까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주로 이 인공수정 같은 이런 보조생식술을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유리 씨처럼 비혼 상태에서 아기 낳을 거예요, 임신할 거예요, 인공수정 정자기증 해주세요, 이렇게는 지금 병원 쪽에서 의료계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대부분 보면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걸 굉장히 난처해 할 것이다. 그리고 난처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일본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시죠. 일본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내지는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자기증을 받아서 지금 인공수정을 해서 출산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는 어떠냐?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도 아주 활발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분위기도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률론 밖에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9%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OECD 가입국 평균으로 보면요, 40%가 넘어요. 법률론 밖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요. 굉장한 수치죠.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사실혼 관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프랑스에서도 모두를 위한 인공수정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거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를 떠나서 왜 대화조차 하지 않는가, 왜 연구조차 하지 않는가, 왜 토론조차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내지는 결론을 굳이 내지 않고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일단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뭐 논문도 나오고 연구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얼마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글도 별로 없어요. 편하게 대중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흔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이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좀 답답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가정의 또는 가족의 형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다문화 가정부터 해서 뭐 조성 가정도 있고 양부모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가정이 있어요. 웬만한 형태의 가정은 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한 부모, 아빠든 엄마든 한쪽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나 애초에 내가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혼자 기르는 거나 사실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결혼하고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냐,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제공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누가 나를 기르고 누가 나를 사랑으로 양육을 했느냐, 뭐 우리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저 자신도 뭐 부모님이랑 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를 제공했다는 게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요소인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하고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재밌게 잘 살고 있고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이 과연 나의 엄마다, 나의 아빠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분, 자신의 어떤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연예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판 그 고생할 때는 한 번 쳐다보지도 않던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내가 얘 엄마요, 내가 얘 아빠요 하면서 유산 차지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있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제공한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인 게 누가 나를 사랑으로 키웠고 누가 함께 울고 웃었느냐, 누가 나와 함께 동거동락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글쎄요, 저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거나 하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때서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성장할 때 보면은 뭐 이 쟤는 뭐 할머니랑 살아, 쟤 엄마도 못 봐, 모른대, 아빠도 뭐 모른대,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별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른바 정상가족, 정상가정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요. 당연히 엄마와 아빠와 자녀 둘이 있는 이 4인 가족을 모범적인 전형적인 정상가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저처럼 그렇게 안 큰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는 존중 내지는 적어도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별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있어요.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추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OECD 가입국 평균
법률은 박, 출산율이 아까 제가 40%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흐름을 아마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흐름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퍼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섣불리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충분히 논의하고 이 정도의 열린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이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어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을게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 물론 이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 그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는 그 아이의 몫일 수 있어요. 저도 제 부모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아이도 아마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전에 행복하게 그리고 해맑게 자랄 권리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로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요리 씨가 일본까지 가신 거 보면서 한국인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답답하게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은 사요리 씨의 그 비혼 출산, 비혼 홀로 출산 또는 법률혼 박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또 우리 사회가 대화하는 또 서로 토론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